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투트랙의 대표이자 온라인 사업의 기재 이규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네. 지금 2024년까지 온라인만 파고 있는 온라인 사업가이자 또 유튜버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대기업을 그만두고 직접적으로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으셨는데 그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다 잘 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모님 세대처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언제나 꿈꿨었고, 그리고 또 어린 시절 가난함, 결핍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사업들을 해보셨는지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실 텐데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대표님. 처음에는 오프라인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가 네. 회사랑 병행하면서 했어요. 아. 그러다가 회사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고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좀 아깝다. 내가 나와서 하게 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 사업과 동시에 같이 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 아무래도 시급이 계속 오르고 출혈 경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전국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온라인에 뛰어들었고, 처음에는 미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만 할 게 아니라 일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럽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하다가 블랙시트가 한번 터집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민감한 비즈니스잖아요. 네. 수입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있는 상품을 좀 수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조금 해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아마존 FBA도 한번 해보고 네. 그 동남아시아 플랫폼 라자다도 해보고, 그런데 구매 대행할 때나 제가 한국에 있는 상품을 수출을 할 때나 둘 다 제 상품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를 제가 수출을 했던 거다 보니까 네. 똑같은 상품은 누구나 팔 수 있잖아요. 네네. 방법만 알면은 네. 내 상품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네. 수입을 해서 제 상품을 팔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도 만들게 되고 내 상품을 가치를 부여해서 판매를 하는 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네.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어. 저와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상품을 수입을 대행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면서 구독 서비스로 하면서 브랜드 병행 수입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입 대행도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었나요? 2008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만 16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와. 아니 근데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 처음에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제가 막 모든 거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 또 깨달은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은 오히려 난 손해다. 네네. 이거를 레버리지 하고 나는 조금 더 이제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죠. 네. 9 to 9, 9 to 11 뭐 이렇게 일하다가 네. 이제는 이제 신사업이나 상품 소싱이나 중요한 것들만 제가 인볼브하고 자아실현 구간대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경제적인 또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매 대행, 병행 수입 이런 사업을 주로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이 두 사업에 대한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구매 대행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아무래도 전 세계의 상품군이 더 다양하니까 네. 그 상품군들을 해외 소매점에서 국내 플랫폼에 올려놓으면은 네.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확인해서 해외에서 주문을 해서 나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보내게 네. 하는 게 이제 구매 네. 대행이에요. 그거는 사실 쇼핑몰 같이 보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구매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업이에요. 네네. 예, 이제 병행 수입은 브랜드를 수입을 하다가 판매를 하는 건데, 중국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브랜드를 나도 수입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수입을 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브랜드를 좀 입혀갖고 가치를 좀 부여해서 내 상품처럼 재고를 쌓아놓고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상품 매출액인 개념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구매 대행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네. 네. 그냥 그거를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람 역할에 지나지 않잖아요. 네네. 초보자들에겐 참 좋은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 비즈니스의 매력을 많이 못 느끼고 음. 처음에는 우리 엄마랑 나밖에 모르지만 점점점 팔다 보면은 검색량도 늘어나고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로 출발점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브랜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시작하는 이커머스 쪽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구매 대행, 위탁 어쨌든 남의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한 네.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죠. 왜냐면 재고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게요. 재고를 가져가지 않다라는 것은 저자본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자본금도 좀 있고 음.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브랜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구매 대행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탁을 하시는 구독자분들 언젠가 저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브랜딩 병행 수입에서 만나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 결국엔 다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온라인 영업사원인가? 뭐 유명한 뭐 크록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록스가 돈을 벌겠죠. 결국엔 팔아봤자 내 브랜드가 성장한다는 생각이 많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실패라는 어떤 경험 속에서 큰 성공이 나올 수가 있듯이 어떤 실패한 적이 있으셨다면은 어떤 과정에서 그거를 성공의 길로 다시 끌어올 수 있었는지. 저는 일단 이거를 좀 깔고 가고 싶어요. 실패는 제가 그 일을 멈추면 실패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일을 계속 나가고 있는 한 성공으로 가는 그냥 시행착오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고 대신 시행착오는 많았죠. 시행착오. 예. 네. 온라인에서 술을 팔아도 되는 줄 알았었어요. 아, 초창기에는요. 초창기에. 네, 네. 그냥 막연히 미국에는 와인이 그렇게 싸다는데 그래서 와인을 수입해갖고 네.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볼까 어. 했었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죠. 그냥 어설프게 안 지식으로 뭐 무역센터 가서 무역협회 등록도 하고 주류 유통 면허대에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두세 달 날렸죠. 많이 실패했어요. 네. 상품 소싱도 잘못해갖고 시장을 잘못 읽어서 실패한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언젠가는 내가 또 나를 알려야지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네.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내심, 끈기,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과정이 되풀이 됐었을 때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그냥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러시군요. 저는 네. 뭐 쉽게 결정하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세 군데의 회사를 네. 이직을 해가면서 심지어 산업도 다른 곳, 네. 네, 하나는 유통, 하나는 IT, 하나는 제조 어. 다니면서 처음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너무 조직에 적응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 기업인이 되셨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참 봉사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도움을 주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 네. 선배로서 형처럼 이렇게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많이 친해지고 그때 당시 수강생이었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강의도 끝났고 한데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냥 사람이 너희들이 좋아서 그냥 어울리려고 그렇죠. 하는 네. 거였어. 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한테 빼먹을 게 없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성장하면은 빼먹을 게 많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 투자를 하는 거야. 내 시간과 내 노하우를. 네. 그렇게 돼서 정말 잘하는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처음에는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좋은 사람이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사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다 투자잖아요. 이것도 네. 다 돈이고 네. 근데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고 어쨌든 이 친구가 클 때까지 많이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네. 딱 기다리니까 이제 할 때 됐구나. 자 하자.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급속도로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재예요, 인재.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스스로 맞아요.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은 그런 네.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좋은 사건이었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음. 또 저 스스로도 사업을 펼쳐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한데 네, 나라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는 이커머스 대가이기도 하지만 사업의 기질이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네. 능력이 탁월하신 것 근데 같은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네. 내가 혼자서 다 이룩한 것 같고 네. 나 혼자 다 한 것 같지만 네. 결국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나를 도와준 거고 맞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아이를 보는 와이프도 네. 나한테 큰 도움을 주는 거고 갓 태어난 아이도 저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는 거고 맞아요. 그런 또 마음을 갖고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대하면서 그 직원들이 저를 도와서 맞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커머스 진출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있으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장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네. 비즈니스라고. 네.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네. 자기가 갈아서 넣는 거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 회사의 PR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지나가게 되면은 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길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대표님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럼 대표님처럼 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처럼 될 수 있나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구축이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시스템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생각의 전환이고 사고의 전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만 잘 하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커머스를 하면은 자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분야. 쉽게는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사업으로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또 고비가 올 수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분야일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미 온라인 사업의 이커머스 대가인 그 시점이 왔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주의의 말씀을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다양한 이런 온라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줄 몰랐던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하나씩 하게 됐는데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활용할 때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뭐든지 올라간 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올라간 건 네, 내려와요, 네. 무조건. 네. 근데 올라갔을 때 조금 거만하게 돼서 주변의 비즈니스를 돌보지 않게 되면은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이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네. 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얼굴이 팔려갖고 저기 가서 야 투트랙 저거 배우고 있대 이렇게 얘기해 너무 창피해갖고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건 다 듣고 있거든요. 네네. 아주 초보자에게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되고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가게 된다면 초보자들이 처음에는 기술은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인내의 임계점을 넓어야 되긴 해요. 근데 그 구간을 넘었을 때 더 사업이 확장이 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후배랑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네가 감히 나를 만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돈을 잘 벌 뿐이지 내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마치 그거를 자신의 인격과 동일하게 하게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또 이커머스, 온라인 이런 쪽에서 생각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떤 아이템이 뜰까? 전문가로서 어떤 게 뜰 것 같으세요? 일단은 우리가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네. 지금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 이런 완전 저렴한 상품들이 네. 이제 한국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떼와서 판매하는 것들은 사실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려요. 저는 브랜딩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초보자이긴 하지만 누구나 어렸을 때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런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다 한 번쯤 네.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그런 저가 상품들의 공세를 피하려면은 최소한의 브랜드라도 스토리라도 입혀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쌓아가는 비즈니스거든요. 내가 계속 이 브랜드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파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뭐 돈을 주고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네.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중국 상품인데 왜 이거는 왜 이렇게 잘 팔릴까? 똑같은데 이건 왜 안 팔릴까에 네. 대한 공부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저 하거든요. 호기심 있어요. 네, 어떤 마케팅을 하는가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브랜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 예로요. 제가 중국에서 깔창을 하나 사왔어요. 네. 원가가 1,500원이에요. 네. 근데 그 포장지를 좀 다르게 하고 네.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 잘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잘 했어요. 그거를 지금 15,9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와, 똑같은 거를. 예. 네. 근데 어제 제가 카카오 톡딜에 들어가게 돼서 네. 이제 좀 할인을 했어요. 8,900원? 네. 1,500원에 8,900원도 세잖아요. 지금까지 800개 팔렸어요. 동일한 상품을 갖고 와서 내가 어떤 플랫폼에 입점하느냐, 어떻게 노력을 해서 갖고 오느냐, 네.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완전 결과는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상품이 좋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팔까, 어떤 루트로 활용할까, 네네네. 어떤 사람을 이용을 할까, 네. 어떤 사람과 협업을 할까, 어떤 마케팅을 펼칠까,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상상력이 있는 세계인 브랜드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일은 재밌어야 돼요. 네. 이게 귀찮고 괴로우면 안 돼. 그럼 돈을 못 벌어. 네, 맞아요. 네, 그런 상품들이 꽤 많아요. 어.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네. 재밌어요. 아주 재밌게 잘 들었어요. 우리 성공 익히 시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규환 대표님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네. 시간만큼 평등한 게 없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에는 가족과의 시간도 있고 친구와의 시간도 있고 나의 일에 투자하는 시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들이 즐거워야 돼요. 이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도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사람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거기서 돈을 벌고 돈을 벌리는 일을 계속 만들고 그런 게 즐겁고 그럼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왜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아직도 좀 마음속에 두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아직 저는 성공을 못한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많은 후배들과 후배 사업가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기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공을 한 사람으로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당사자인 이기환 대표님께서는 본인은 성공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기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이란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지의 성공 익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